문자 상담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1354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950원,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하면 사실은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타났었다가 어제 시장에서는 제2호 인수 포기와 또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 감독 당국에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섞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이날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대규모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5,500억 유상증자,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올빼미 공시로. 너무했어요, 진짜. 그렇죠. IR을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네. 이 종목이 또 이번에 밸류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시장에 실망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급락이 있었다가 어제 왜 다시 급등을 했을까요? 5,500억 유상증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거래소에서 제동을 딱 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수그룹의 회장 결단으로 인해 제2호 인수하는 부분을 좀 포기할 수 있다더라 하는 이제 언론사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수그룹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하면서 선을 딱 긋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한가 근처까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완전 했었죠.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떨어지기 이전의 가격, 이 전의 가격이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전까지 다시 한번 재차 올라서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만 좋았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은 말 그대로 시장의 이런 하락에 따른 그대로 이제 동반해서 이제 같이 하락하게 되는 시장 리스크,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지금 매수가 39,950원, 3만 원 윗선에서 사셨고 비중은 15%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유상증자는 뭐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되는 게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쪽이 멀티레이어 보드 MLB 쪽에 지금 그 AI 가속기용 기판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쪽 캐파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지금 내년에 월간 한 800억 정도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캐파로서는 650억밖에 안 되니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5,500억 유상 증자 자금 중에서 한 4,000억 정도를 캐파 증설을 위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사실 AI 쪽에 줄 서 있는 부분이지 2차 전지 제2호 쪽에 줄 서 있는 제2호 투자라고 줄 서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2호 인수 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9,950원 이 정도 가격이라면 떨어지기 이전은 바로 직전 가격이거든요. 이 정도 오시게 되면 즉 내가 매수가 근처라면 좀 일정 부분 좀 비중 축소하면서 챙길 거 챙기고 비중을 좀 챙겨갈 거 좀 뭐랄까 좀 덜어낸다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사신 가격이 39,950원이니까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3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일단 어제 장대 양봉으로서 크게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의 50% 되돌림이자 현재 지주저가 3위평 여러분들 그럼 보시는 5일선 정도 지나고 있는 24,800원 그러면 종가 기준 25,000원 손절 라인 이렇게 딱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목표가 31,000원에 손절가 25,000원 짝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 흐름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0원 잡아주셨고요. 천천히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맥스고요. 68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1,400원이에요. 근데 비중이 20%입니다.
그래도 어제 화장품주가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화장품주랑도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나쁘지 않았던 쪽이 K뷰티와 네. K푸드 쪽이었습니다. 둘 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가 지금 90억 불이 넘어서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100억 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 하면 대표적인 국내 OEM, ODM 기업이고요. 특히 코스맥스는 중국향 이런 익스포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 시장에 2분기 쇼크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한국콜마의 선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3분기 어느 정도 실적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화장품 전반적으로 보았었을 때 최근에 VT를 제외하고는 네.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쪽이 실리콘2였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가 국내 화장품 이제 미국 유통하고 있는 플랫폼 하고 있는 쪽이죠. 네. 스타일코리안닷컴 이쪽인데 실리콘2가 어느 정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하다가 옆으로 기강 횡보하다가 최근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러네요. 한번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때 시장은 추정치 6% 미스했거든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6% 미스했는데 스트릿 컨센이 그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실적 실망감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났었던 대미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이런 네. 소비재 화장품 전반적으로 미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제가 코스맥스 하면서 이런 실리콘2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결국 대장이 실리콘2와 VT였어요. 이런 대장 자체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화장품 그래야 또 그 했을 때 섹터를 볼 수 있죠.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쪽이 VT, 최근에 가장 강한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는, 즉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끌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개별적으로 강한 느낌이 강하고요. 코스맥스는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네. 코스맥스는 이거죠. 자, 6월 14일 날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에 11만 원, 그럼 한 45% 정도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옆으로 기강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4만 1,400원에 비중 20%니까 한 종목 비중이 20%면 상당히 좀 많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맥스를 20%로 보는데 저는 한 종목 비중 꽉 채웠다고 보고 있고요. 14만 1,400원에서 지금 현재 14만 2,000원이니까 소폭 수익권이세요. 소폭 수익권이고 최근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이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주 있었고 본격적인 소비 시즌과 이런 쇼핑 시즌 네. 돌입을 했지만 최근에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내 원금 이상이라면 어느 절반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기록했던 단기적인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챙겨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1,400원이니까 손절가는 정말 14만 1,500원, 지금 1,700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 14만 1,500원으로 만약에 이 부분 하향 이탈을 하면 한 10%라도 팔자, 20% 중에서 절반 정도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 시점 가격에서 더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불프 시즌이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거기에 더 테마성을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리스크로 잔존해 있으니까요. 목표가 16만 원으로 잡아주시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으로 같이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만 1,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주슐랭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착한 암소마을 2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S&D 매수가가 38,000원, 비중은 5%. 금일 빠지는 종목 팔고 이 불닭소스 종목으로 교체했는데 수익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나을까요? S&D가 오늘 정말 핫하게 올라오죠. 또 타이밍적으로 오늘 주제가 라면이었었잖아요. 네. 물론 이런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런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면서 라면 쪽이 올라왔었고요. S&D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소스 만드는 불닭 소스 만드는 기업이고 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 160억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돼요. 삼양식품이 3.7% 올라올 때 S&D는 지금 20% 넘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라면, 사재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또 신규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한 또 이런 효과, 일회성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8,000원 지금 비중 5% 지금 사셨고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수의 심장을. 야수의 심장을 네. 가지신 분. 지금 20% 올랐을 때 지금 사신 거거든요. 와. 일단 5% 정도면 일단은 코는 걸었다. 네. 초병을 투입을 시켜놓고 이제 본대를 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용기에 먼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저도 같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쳐드리고 싶고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지수가 뭐 지수도 그렇고 지금 종목이 네. 10종목 기준에서 보면 9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라오는 한 종목인데 그 한 종목도 정치 테마주 빼고는 지금 올라오는 종목 자체가 거의 대다수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네. S&D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20%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사셨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작으니까요. 5%니까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뭐랄까 지금 현 상황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일단 이 종목 그냥 우위선 깨지면 판다는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일단은 그대로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시고 나서 지금 올라갔어요. 네. 한 1%, 1.5% 이상 올라갔는데 수익 나는 거 손실로 전환되기 전에는 반드시 잘 파는 거 이런 거 네. 고민하시고 매수가가 38,000원이니까 손절 라인은 그래요. 38,100원 말씀드리면서 꼭 내가 수익 난 거 손실로 전환되지는 않게끔 지켜나가십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시면요. 라면주들이 오늘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 기준으로 지금 밀양 2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현재 PER 대략 한 1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 같은 환율에서 지금 수출 비중이 75% 넘어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농심이 지금 11배 뭐 이 정도니까 PER 자체가 2에서 3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삼양식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월달 2분기에 잘 나갈 때 PER 자체가 대략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놀던 이런 삼양식품이 내년 PER 땡겨오면 한 13배에서 14배까지 똑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배까지는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기는 힘들지만 대략 15배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삼양식품이 갈 때 마찬가지 소스 만드는 S&D도 같이 따라가면서 신규 시설 투자 공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다. 다만 단기적인 불확실성 감안해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고 수익 나는 거는 꼭 가져가셔라, 챙겨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 2번님, 네, 종목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좀 변동성 크고 무엇보다 오늘 너무 높은 구간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원이라도 수익이 딱 난다고 한다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콩이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롯데케미칼 13만 9,745원. 비중은 28%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답장해 주셨거든요. 참 힘든 길을 지금 걷고 네, 계셔가지고 롯데케미칼.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롯데케미칼 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퓨어 케미칼 업체이고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하면 우리가 PPP, HTP, LDP 뭐 이런 P 들어가는 게 폴리에틸렌 쪽이잖아요. 네. 기초적인 화학 소재, 특히 이런 납사 기반의 화학 소재를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었던 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중국의 이런 SCM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은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BP 평균 단가를 한 4불에서 5불 정도 대략 한 5불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최근 2022년 이후에는 정제 마진이 한 3불 언더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계속 팔면 팔수록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나타났었죠. 하지만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실적으로서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보시면요. 실적이 보시면 1조 5천억까지 21년도 이렇게 벌었던 게 22년도 마찬가지로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7,600억 적자, 3,400억 적자.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이렇게 누적돼 있는 적자 흐름 같이 한번 보시면 큰데요? 그렇죠. 여기죠. 네. 적자 흐름 보시면 이미 작년의 적자를 3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이미 넘어서는 모습이 지금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재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롯데그룹주 전반적으로 롯데 렌터카 매각,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동화 등 지금 현재 그룹사 전반은 자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당장은 나타날 수는
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기업들의 신용 등급 하락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 신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이유가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춰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13만 9,700원 그리고 28% 비중 지금 6만 2천 원 그럼 반토막도 더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여기서 비중 더 늘리지 말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한 네. 9만 원대 후반 거의 한 10만 원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바로 보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기존의 고점 이런 부분을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9만 원까지 올라오면 28% 비중을 최소한 한 28%가 아니라 15% 언더로 좀 낮춰보십사. 절반 정도는 좀 팔아보십사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콩이님 우선 마음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시세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하면서 최대한 손절할 때 좀 힘든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36님께서 HS 효성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고요. 25만 3,500원에 매수. 비중 5%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화학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거든요. 일단은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최근에 반짝 올라갔었던 게 중국이 최근 LPR 지준 금리도 인하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부양책이 미치지 못하면서 10월달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중국의 경기도나 그리고 미국의 경기도나 대미 간의 이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갈등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화학주 전반적으로 무겁게 짓누르고 있거든요. 네. 즉 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런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밀접한 베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유독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HS 효성 첨단 소재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에 피크를 치고 나서 22년, 23년 즉 표 케미칼 업체처럼 적자로 바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이런 스페셜티를 하고 있는 이런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증분의 함수이지 작년과 비슷하게 벌었다고 시장은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효성 그룹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재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효성화학이 NF3 산불화 질소죠. 그리고 육바라 텅스텐 같은 반도체 특수가스 하고 있는 사업부를 효성 TNC 쪽으로 이제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좀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태어나서 이런 부채 비율은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효성 첨단 소재 결국 네. 모의사 보면 효성 쪽이잖아요. 다 효성화학 그렇죠. HS 효성 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효성그룹의 이제 화학 쪽의 모의사가 효성화학인데 효성화학 혹시 부채 비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따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효성화학이 부채 비율이 저 보면서 기함을 했는데 네. 17만 6천 프로 제조업이. 네? 17만 6천 프로. 우리가 교과서나 뭐 네. 이런 책에서 배울 때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200% 네.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러는데 17만 6천 프로. 3분기 말 기준으로 9,779%. 부채 비율이. 큰일 났네요. 효성화학이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부 매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게 효성 TNC고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은 사실 과거에 이런 수소 쪽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거나 이런 타이어 코드, 타이어 보강제 이런 쪽 스틸 코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이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자동차 수출도 대미 수출도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타이어 코드뿐만이 아니라 효성그룹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실 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같이 대신인도 하락에 대한 이슈와 신용 등급 하락 그리고 국채 금리 등 이런 시중 금리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싶어요. 비중 5%라면 저는 현 시점에서라도 좀 과감하게 손절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5%다 보니까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또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송빈님께서 방금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그나마 버티는데 물 타고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물을 타야 하는지, 말 그대로 비중을 좀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10%라면 좀 지켜보시는 걸 좀 어.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좀 지켜보시고 네. 이건 비단 SK하이닉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이 바라봤었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이런 예를 들어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의 대표이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었던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MSCI 네. 이번에 11월 리밸런싱에서 항공 비중 축소가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연말 지나고 나서 새로운 판짜기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시총 최상위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외인들의 수급 이탈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칼을 뽑아들었죠. 네. 중국을 향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그쵸. HBM 등 관련된 이런 그 품목 등 핵심적인 부분은 수출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죠. 근데 삼성전자는 HBM이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30%예요. 크다고 HBM에서 하더라고요. 30%. 네. 근데 하이닉스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예요? 0%. 0%요? 예, 익스포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엔비디아의 지금 물량 대기도 바쁩니다. 아. HBM 매출이 올해 5.4조에서 내년에 네. 한 35조까지 커지는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없어요. 아. 엔비디아 대기 바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외 AMD 등 뭐 중국이라든지 뭐 열심히 지금 HBM 쪽 하고 있는 쪽인데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네.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빠질 때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올라오는 이런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나 버렸죠. 롱숏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웃어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라는 이런 기업 큰 틀 안에서 놓고 보면 외인들의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만 5천 원에서 지금 물려 있어서 좀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완전 역배열해서 이제 연이틀 양봉 떠가지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바라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잉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내년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내년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FN 가이드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 35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매출은 30% 정도가 낸드에서 나오는데 네. 최근에 낸드가 한 달 사이에 30%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실적 전망치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추가적으로 빠져서 대략 한 0.87배 이래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 PBR 자체가 1.21배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 이상 할증되어 있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HBM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갭이 확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 목표가가 있다고 한다면요? 목표가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기존 뭐 24만 원 이상까지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지만 네. 최근에 차 있는 상황을 보면 일봉상 보지 말고 주봉상 보면 박스예요. 크게 보면 박스. 그러면 네. 이 박스권 상단이 대략 한 20만 원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를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손절가로 보면 종가 기준 15만 원 이 정도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네요. 네, 최근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번 수출 규제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단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들 많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해 가시지만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